6세기는 신라가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죠. 고구려와 백제는 신라를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한편 중국은 북조와 남조로 분열되어 있었는데, 이런 중국이 수나라로 통일이 되면서 강력한 세력이 됩니다. 수나라는 동북아시아의 강대국인 고구려를 집어삼키고자 하는 야망을 드러내며 수나라와 고구려의 기나긴 전쟁이 시작됩니다. 수나라가 고구려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고구려는 이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수나라의 요서 지방을 공격하면서 수나라와 고구려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수나라는 여러 차례 고구려를 침입하기 시작합니다. 7세기 초 고구려는 수나라의 공격을 모두 막아내었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전투가 살수대첩입니다. 수나라의 우중문이 이끄는 30만 군대가 을지문덕의 책략에 당해 살수라는 곳에서 모두 전멸하는 전투였죠. 수나라의 무리한 고구려 공격으로 수나라 백성들은 어려움에 빠졌고, 결국 내부 반란으로 수나라가 멸망하고 말죠. 수나라가 멸망하고 뒤를 이은 것은 당나라였습니다. 당나라 역시 고구려를 공격하지만 이번에도 당나라에 맞서 고구려는 땅을 지켜냅니다. 만약 이 중국이 고구려 침략을 성공시켰다면 이 한반도 전체가 이 중국에게 빼앗길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고구려는 이 한반도를 막는 문지기 역할을 해내었던 것이죠. 7세기에 고구려와 당나라가 열심히 싸우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 백제는 힘을 키워 배신자 신라를 처단할 계획을 세웁니다. 백제의 왕 의자왕은 수차례 신라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무시무시한 힘으로 밀고 오는 백제에 당황한 신라는 도움을 요청하기로 하죠. 신라의 김춘추가 고구려에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고구려는 무리한 요구를 했고 결국 협상은 실패하고 말죠. 김춘추는 이제 당나라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백제와의 전쟁에서 이기게 해준다면 이 고구려의 땅을 당나라에게 넘겨준다는 조건이었죠. 이에 당나라는 결국 승낙하고 신라와 당나라의 동맹인 나당 동맹이 형성됩니다.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은 백제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신라와 백제와의 전투에서 유명한 황산벌 전투에서 신라 장군 김유신과 백제 장군인 계백이 황산벌에서 전투를 벌였죠. 이 전투에서 신라가 승리하고 결국엔 백제의 수도인 사비까지 함락당하면서 백제가 나당연합군에게 멸망하고 맙니다. 백제를 멸망시킨 후 나당연합군은 바로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고구려는 강력한 나라였지만 당시 고구려의 1인자였던 영계소문이 죽으면서 권력 다툼이 심해졌고 이로 인해 고구려는 약해져 있었습니다. 결국 나당연합군의 침입을 견디지 못하고 수도인 평양까지 점령당하면서 668년 고구려는 나당연합군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했지만 다시 백제와 고구려를 되찾으려는 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났는데, 백제의 흑치상지, 복신, 도침 등이
백제를 다시 부흥시키려는 운동을 벌였고, 고구려에서 고현무, 건모잠 같은 인물들이 고구려를 다시 부흥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실패하면서 백제와 고구려는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신라가 삼국 통일을 이뤄내는 듯 했으나 전쟁이 끝나자 당나라는 신라마저 집어삼켜 한반도를 차지할 야망을 드러냅니다. 당나라는 평양, 웅진, 금성에다가 당나라의 통치기구를 설치하게 됩니다. 고구려의 옛 수도인 평양에는 안동 도호부, 백제의 옛 수도에는 웅진 도독부, 신라의 수도인 금성에는 계림 도독부를 세워서 한반도를 지배하려고 하죠. 이에 가만히 있을 신라가 아니었습니다. 신라는 당나라와 전쟁을 벌이게 되고 매소성 전투, 기벌포 전투에서 이기면서 당나라를 한반도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결국 당나라까지 쫓아내면서 신라는 삼국시대의 승자로 자리 잡으면서 삼국 통일을 이루어내게 됩니다.